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이제 파트 2에서 이제 1과목이 소프트웨어 설계였죠. 여기에는 4개의 파트로 존재를 한다고 했고,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던 게 요구사항 확인, 그 다음에 두 번째 화면 설계,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배울 거, 애플리케이션 설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 우리가 이 파트 2에서는 한 20문제에서 한 많이 나오면 두세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저는 다 강의를 해 드렸고요. 그리고 1파트에서 거의 한 30, 한 7, 8% 정도 나오고, 그리고 3파트가 지금 우리가 이제부터 배우는 내용들이 거의 한 40% 이상 이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 보통 20문제라고 보면, 많으면 진짜 10문제까지도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8, 9문제는 나온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파트고, 특히 이 1과목에서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해야 되잖아요. 비전공자들이나 아니면 전공자 중에서도 공부를 좀 소홀히 했다든지 이런 분들은, 그죠? 아니면 처음 맞닥뜨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파트 1과 파트 3에서 도합 한 거의 80%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1파트와 3파트는 반드시 봐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렸고, 특히 3파트나 1파트는 어느 하나 거릴 게 없고 다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2파트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넘어가도 좋습니다, 스킵해도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3파트는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나오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3파트에서는 어느 하나 소홀히 대할 수 없는 그러한 파트가 됩니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아시고 전략을 잘 짜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해서 파트 3 애플리케이션 설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지금부터 공부를 좀 하도록 할까 합니다. 자, 보죠. 자, 이 애플리케이션 설계 파트는 총 8개의 작은 섹션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그리고 아키텍처 패턴, 그리고 객체 지향이라는 내용이 이제 또 등장하죠.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그리고 객체 지향, 분석 및 설계까지, 그리고 모듈이 무엇인가, 또한 공통 모듈은 무엇인가, 또 코드란 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프로그래밍을 할 때 패턴들이 존재를 해요. 디자인 패턴. 그래서 통상 한 11가지 정도의 패턴이 있는데, 아무튼 이러한 패턴들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특히 여기에서는 어느 하나 빼놓을 것 없고, 문제도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개발자로 가게 되면, 개발자로 가시기 위해서 이걸 따기 위해서, 아니면 뭐 IT 관련 종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누구한테는 그래도 설명은 좀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게끔 뭉뚱그리지 말고 조금 약간이나마 그래도 조금 전문가적인 지식인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조금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애플리케이션 설계에서 이제 섹션 01 앞에서 봤듯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건데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장을 공부를 하면서 특히 파트 3에서 반드시 알아둬야 할 키워드인데, 알겠죠? 예. 그래서 먼저 파이프 필터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파이프 필터 패턴. 이 파이프 필터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데이터 있죠. 데이터가 흐르는 경로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이거를 이제 스트림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데이터 스트림 절차의 각 단계를 필터라는 필터 컴포넌트로 우리가 캡슐화하여 파이프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패턴을 의미해요. 물론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얘는 캡슐화라는 내용이 또 나왔죠. 캡슐화라는 것은 정보 언닉하고 우리가 이제 가까운 객체 지향 개념에서 정보 언닉성 캡슐화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알약 같은 걸 생각을 해보세요. 알약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주위에 캡슐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가루약이 들어있든지 뭐 하죠. 그죠? 이렇게 외부에 노출을 시키지 않는 특징, 특히 이런 것들을 보안성에 좋다고 해서 이제 캡슐화. 이러한 상태로 되어서 뭐 데이터 스트림으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 패턴이 바로 파이프 필터 패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필터 컴포넌트 형태로 보내는 것은 뭐 사용성도 좋고요. 재사용성도. 그리고 확장도 용이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파이프라인을 우리가 재배치를 해서 다양한 라인도 구성을 하고 뭐 데이터 변환이라든지 버퍼링이라든지 동기화 이런 데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유닉스에 보면 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쉘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이제 보면 돼요. 요거는 이제 뒤에 나오니까 그때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고요. 캡슐화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데이터를 은닉하는 거예요. 정보 은닉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인포메이션 하이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럼바우라는 거. 럼바우는 우리가 앞에서 1파트에서인가요? 거기서 우리가 잠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럼바우는 모델링 기법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소프트웨어의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 있죠. 그런 구성 요소, UI 구성 요소들 중에서 그런 것들을 그래픽으로 이제 분석하는 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OMT라고 해서 같은 말로 OMT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모델링 테크닉이라고도 칭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객체 모델링, 동적 모델링, 기능 모델링 이렇게 된다라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객체 지향의 설계 원칙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이제 객체 지향 이제 클래스의 작성 원칙이라든지 뭐 다양성이라든지 상속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결합도와 응집도가 나오죠. 그죠? 결합도라는 것은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결합도는 모듈이라는 거, 모듈 내부가 아닌 다른 이제 외부의 모듈과의 연관성, 연관성 또는 그 각각의 모듈들이 서로 상호 의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모듈과 모듈 간의 관련성을 측정하는 척도가 되는 게 결합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 특징이나 뭐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뒤에 나오니까 보고요. 응집도라는 거는 모듈의 독립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응집도. 그래서 독립성을 나타내는데 모듈 내부의 구성 요소 간의 모듈 내부의 구성 요소 간의 연관 정도예요. 그래서 응집도라는 것은 정보 은닉 개념의 확장입니다. 확장 개념으로 하나의 모듈이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게 바로 cohesion이라고 하는 응집도예요. 응집도. 알겠죠? 자, 그리고 효과적인 모듈 설계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고, 생성 패턴, 구조 패턴, 행위 패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빨간색으로 지금 이렇게 쳐놓은 이유는 당연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생성 패턴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말하면 인스턴스, 즉 인스턴스라는 용어를 제가 많이 설명을 했죠. 그죠? 클래스를 만들면 그거를 변수나 아니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거를 메모리상에 올리는 과정을 우리는 올리는 것을 우리는 인스턴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인스턴스를 만드는 절차를 추상화시키는 패턴이에요. 생성 패턴이. 알겠죠? 그래서 객체를 합성하는 방법이나 우리가 객체의 표현 방법과 그리고 시스템을 분리해주는 패턴이 바로 생성 패턴이 되고요. 구조 패턴이라는 것은 클래스나 객체를 조합해서 더 큰 구조를 만드는 거. 알겠죠? 예. 그 다음에 행위 패턴이라는 것은 클래스나 객체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방법으로 통상적으로 책임 분배 방법을 정의하는 패턴입니다. 알겠죠? 일단은 한번 들어봤다 정도 수준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디테일하게 이제 뒤에서 다 나오니까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죠. 아무튼 요러한 단어들은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돼요. 이거는 시험을 떠나서 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IT 용어니까 잘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예. 자, 첫 번째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이제 아키텍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아키텍처의 설계, 그죠? 예. 그래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한마디로 구조입니다. 구조, 그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골격이 되는 기본 구조입니다. 디폴트 스트럭처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 기본 구조이자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시스템 구조 또는 구조체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구조체는 이제 C 언어에서도 구조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C 언어에서도 구조체를 보면 struct라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여러 개의 데이터 타입, 뭐 어떤 거는 숫자, 어떤 거는 문자열, 어떤 거는 배열, 뭐 이렇게 포인터도 들어갈 수 있고, 이거를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을 한목에 묶어둔 것이 C 언어의 구조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속성들만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C 언어의 구조체인데, 이게 이제 좀 더 속성만 나열하니까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왜? 기능도 해야 되니까. 요즘에 모든 객체나 사물들은 기능을 다 하기 때문에 똑같이 구조체의 본을 떠서 여기에 속성, 그리고 뭐가 들어간다? 기능이 들어가는 거. 이게 바로 클래스예요. 클래스. 맞죠? 예.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의 저장 과정의 발전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 처음에는 변수였어요. 그냥 오로지 하나의 값만 지정할 수 있는 변수. 근데 이렇게만 쓰다 보니까 너무 불편해. 그럼 여러 가지의 값을 데이터를 저장을 하기 위해서 나온 또 자료 구조가 뭡니까? 배열이에요. 어레이. 그런데 이 배열은 같은 타입만
여러 개로 저장이 될 수 있고, 또한 그 유형이 굉장히 우리가 할당을 받으면 그 한계가 있어요. 정적인 단계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배열의 단점 중에서 뭡니까? 하나의 타입만 고집한다라고 했죠. 하나의 타입, 정수면 정수만, 아니면 문자면 문자, 이렇게만 하는데, 그거를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으로 단점을 극복을 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을 저장할 수 있는 게 바로 구조체고, 구조체에다가 기능을 이렇게 덧붙인 게 바로 클래스. 이렇게 흘러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어떠한 프로그래밍 강의를 하더라도 다 얘기를 해요. 물론 자격증 시험이지만, 자격증 과정이지만, 요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요렇게 흘러왔구나.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그래도 좀 더 수월합니다. 구조체와 클래스의 차이가 이런 거고, 배열과 구조체의 차이점이 이런 거고, 변수는 하나의 값, 배열은 하나의 뭡니까? 하나에다가 여러 가지 동일한 타입, 정수면 정수, 그래서 여러 가지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거. 단 같은 타입. 구조체는 여러 가지 타입. 그런데 여러 가지 타입에다가 속성 및 기능까지, 그러니까 어떤 펑션, 메서드까지 추가한 게 바로 클래스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객체 지향 언어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게 뒷받침이 돼주면 C 언어를 공부하고 객체 지향 언어를 공부하면 그래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조금은 수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내용 설명하다가 내용이 길어졌네요. 자, 여튼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소프트웨어의 골격이 되는 기본 구조이자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시스템의 구조 또는 구조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라고 정답을 적으시면 되겠죠. 정답을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러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에 대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 시에 적용되는 원칙, 그죠? 원칙과, 왜냐하면 이게 골격이 되는 기본 구조니까 이거를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그죠? 시스템의 구조고요. 그죠? 그래서 원칙과 지침이며 이해관계자. 자, 우리 이해관계자 배웠죠? 개발 의뢰자, 개발자, 그리고 또 뭐 있었습니까? 개발 의뢰자하고 우리가 개발 의뢰자, 개발자, 그리고 뭡니까? 의뢰자하고 한 명이 기억이 안 나네. 그 세 명이 있었죠. 그죠?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그러한 사람들의 이해관계자들의 의사소통 도구로 이용이 됩니다. 당연히 구조도니까요. 그죠? 그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는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적으로 좋은 품질을 유지하면서, 그죠? 당연하겠죠. 그죠? 이거는. 그리고 사용자의 비기능적 요구사항으로 나타난 제약을 반영하고 기능적 요구사항을 구별하는 방법을 찾는 해결 과정이다. 뭐예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설계는 기본적으로는 좋은 품질을 유지하면서 여기서 사용자의 비기능적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적인 게 아닌 거를 의미를 하죠. 그래서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여기 있네요. 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기능에 대한 요구 항목들은, 그죠? 기능을 해야 되잖아요. 어떠한 메뉴를 선택하건, 어떠한 무엇을 선택을 하든 간에 UI에 나타나 있는 버튼을 클릭을 하든, 메뉴를 클릭을 하든, 텍스트 박스를, 이렇게, 선택을 하든, 라디오 버튼을 체크를 하든, 요구사항들을 이제 기능적 요구사항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으면, 그 나머지,
그 나머지 품질, 품질의 질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기능, 뭐, 성능 이런 것들이죠. 그죠? 품질이나 제약사항, 그죠? 품질이나 제약사항들에 대해서 관한 것을 우리는 비기능적 요구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러한 내용들은 뒤에도 또 디테일하게 나오니까 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비기능적 요구사항으로 나타낸 제약을 반영을 해줘요. 그죠? 그리고 기능적 요구사항을 구현하는 방법을 찾는 해결 과정이 바로 소프트웨어 구조를 이제 우리가 설계를 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아울러 애플리케이션 분할 방법과 그러니까 나누는 방법이죠. 그리고 그게 이제 그냥 막 마구잡이식으로 이렇게 나누면 안 돼요. 그죠? 어떠한 이제 기능을 하는 분할된 모듈 형태로, 그죠? 모듈 형태로 우리는 분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듈에 할당될 기능, 그리고 각각의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 등을 결정을 하는 단계예요. 알겠죠? 설계 부분에서. 그리고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의 기본 원리로는 자, 모듈화, 그리고 추상화, 그리고 단계적 분해, 그리고 정보 은닉이 있습니다. 모듈화는 말 그대로 어떠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모듈별로 우리가 여러 가지 모듈 안에는 여러 가지 파일들이 존재를 해요. 그러한 파일들이 어떠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묶어둔 게 이제 모듈화라고 하고요. 추상화라고 하는 거는 뒤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제 어떠한 기능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인터페이스나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보면 인터페이스나 추상 클래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추상 메서드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고요. 그리고 추상 클래스도 역시 추상 메서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추상 클래스라고 해요. 그 뜻은 추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바라본다라는 거죠. 정확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추상 클래스들은 객체를, 즉 인스턴스를 생성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점점점 더 구체화 시켜 나가는 게 이제 추상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단계적 분해는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분해를 할 수가 있고, 정보 은닉,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뭡니까? 캡슐화를 하는, 그러니까 같은 모듈에 다른 모듈에 있다. 그럼 다른 모듈이나 다른 파일에서 접근을 못하게끔 이 데이터에게 우리가 숨기는 거예요. 캡슐처럼.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안성과 캡슐화하고 매우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보 은닉을 하는 이유는 보안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누가 들어와서 이 중요한 데이터에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함부로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키텍처를 우리가 설계를 할 때 기본 원리는 모듈화, 그리고 추상화, 단계적 분해, 정보 은닉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제가 적어놨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한번 읽어봤죠, 그죠? 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당연히 기능적 요구사항이라고 하고, 그 외에 품질이나 제약사항들에 대한 관한 것은 당연히 비기능적 요구사항이라고도 하나, 아키텍처 설계 부분에서는 이러한 비기능적 부분도 위와 같이 제약을 반영을 하고, 그리고 기능적 요구사항을 구현하는 방법을 찾는 해결 과정이 바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 부분에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에서 자, 상위 설계와 소프트웨어 개발의 설계 단계에는 크게 상위 설계와 하위 설계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별칭 구분으로서 별칭과 설계 대상 그리고 세부 목록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어보면 상상을 하시면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상위 설계는 당연히 위쪽이니까 넓겠죠. 그래서 아키텍처 설계, 별칭으로는 아키텍처 설계라고도 하고 혹은 예비 설계라고 하는데, 하위 설계는 뭐예요? 디테일하게 모듈적으로 설계를 한다. 그리고 상세적으로 설계를 한다. 이런 개념이고, 설계 대상은 예를 들어서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조다. 그러면 이거를 상위 설계라고 바라본다면, 하위 설계에서는 이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시스템의 내부 구조 및 행위,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하위 설계라고 나눌 수가 있죠. 그리고 상위 설계에서 세부 목록에서 보면 구조,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의 하위 설계에는 당연히 컴포넌트라든지 어떠한 자료 구조, 그러니까 어떠한 데이터 타입이나 어떠한 뭐 데이터 타입도 많죠. 그죠? 기본형 타입도 있고, 그걸 우리가 프리미티브 타입이라고 하고, 그리고 참조형 타입이라는 거, 레퍼런스 타입, 그리고 또 우리가 크게는 그렇게 나누지만 또 여러 가지 자료 구조가 많아요. 뭐 배열도 자료 구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스택도 마찬가지, 뭐 컬렉션 프레임워크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그러한 것들. 그리고 알고리즘, 내가 이거 프로그램을 이 프로그램을 이제 하위적으로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알고리즘을 쓰면 굉장히 효과를 발휘할까? 그러한 내용들이, 세부적인 내용들이 통상적으로 뭐예요? 하위 설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하고 하위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면서 상위 설계와 하위 설계의 항목들을 이제 서로 비교를 해보면, 생각보다는 뭐 여러분 어렵지는 않죠. 그죠? 이거는 이제 전반적인 거고, 이거는 디테일한 거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지어 주시면 되고,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알겠죠? 예. 자, 그 다음 모듈화, 두 번째로 모듈화라는 거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죠. 모듈러리티, 모듈러리티, 그죠? 예, 모듈화. 자, 모듈화라는 것은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그죠? 모듈화를 하는 이유는 그 모듈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게끔, 소위 말해서 뭐예요? 모아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모듈화를 시키는 거죠. 또는 이 모듈은 어떠한 기능을 한다. 그리고 뭐 이거는 DB 관련 내용이다. 이거는 프론트 단에 대한 내용을 처리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모듈화를 각각 시켜 놓으면 성능도 향상시킬 뿐더러 시스템의 수정, 그죠? 이 부분이 요구사항이, 아니, 뭐, 스팍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클레임이 들어왔다. 그러면 빨리빨리 찾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모듈화를 시켜놓지 않고 그냥 막 뭉뚱그리 그냥 파일별로 부부부부 이렇게 해놨다. 그러면 찾다가 시간 다 보냅니다. 파일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의 수정 혹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비슷한 기능이다. 그러면 그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다른 모듈에다가 붙여 넣어서 필요한 내용들을 그냥 추가를 하든지, 아니면 필요 없는 부분들을 주석 처리나 삭제를 통해 가지고 해서 재사용성이
좋겠죠. 맞나요? 예.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렸다시피 유지관리 어디에 있는지 빨리빨리 찾을 수 있고 빨리 수정해 줄 수 있고 빨리 우리가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유지관리 등이 용이하도록 시스템의 기능들을 모듈 단위로 나누는 것이 바로 모듈러티, 모듈화라고 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이 모듈화에서는 자주 사용되는 계산식이나 사용자 인증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와 같은 기능들을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아주 자주 사용되는 거나 사용자 인증 이런 거는 우리가 뭐 계산을 하든 뭐 카드로 결제를 하든 이런 것들 할 때 우리가 사용자 인증이 필요하죠.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공통적인 기능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은 공통 모듈로 구성을 해서 다음 프로젝트 할 때도 그대로 써먹으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프로젝트의 재사용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겠죠. 맞나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이 쓰는 것들, 이제 시스템적으로 무조건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로그인 과정도 마찬가지고 회원가입 창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이랑 소프트웨어라면 다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공통 모듈로 놔두고 만들어 놓고 추후에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든다. 혹은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그러한 기능들은 쓰잖아요. 쓰기 때문에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재사용성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 그게 바로 모듈화를 시킴으로써 얻는 굉장한 이점이죠. 자, 그리고 모듈의 크기를 너무 작게 나누죠. 예를 들어서 파일 한 개당 모듈화를 시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개수가 너무 많아지겠죠. 솔직하게. 그죠? 그리고 아울러 이렇게 모듈별로 나눴다. 그러면 이 파일 한 개가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는 코드도 상당히 길어지겠고, 그죠? 그리고 뭐예요? 코드가 길어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찾기도 힘들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예. 수정할 부분이 생긴다면 말이죠. 그리고 아울러 이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모듈 간에 우리가 통합을 할 때도 일일이 다 찾아야 돼요.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죠? 그럴 때도 모듈 간에 통합을 할 때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고 아울러 또 너무 크게 나누면 개수가 오히려 적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통합 비용은 뭐 적게 들겠죠. 상대적으로. 그런데 모듈 하나 크게 나누는 모듈 하나를 개발할 때는 개발 비용이 역시 많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듈화를 하면서 우리가 뭡니까? 적절하게 어떠한 기능을 할 때 필요한 기능들의 파일들, 연관성이 짙은 것들끼리 모듈로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모듈화를 통해 기능의 분리가 가능하고, 그죠? 기능의 분리가 얼마든지 가능해요. 또한 이러한 기능들이 또 공통적으로 사용된다면 얼마든지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 모듈을 복사해서 수정만 하면 되거든요. 그죠? 예. 그리고 가능하고 인터페이스가 매우 단순해진다는 장점도 있죠. 맞나요? 예. 그래서 모듈화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고요. 당연하죠. 그죠? 착착착착 이렇게 우리가 책 꼬지에 이제 뭐 IT 분야면 IT 분야 아니면 IT 쪽에서 더 세부적으로 프로그래밍 분야, DB 분야, 뭐 인공지능 분야, 뭐 빅데이터 분석 분야 뭐 이렇게 나눠 놓으면
우리가 찾기가 수월하단 말이에요. 맞죠? 예. 그리고 오류의 파급 효과를 최소화할 수가 있죠. 모듈화를 시켜 놓으면 우리가 아하 이 모듈에 어떠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으면 그 모듈 안에 있는 파일만 뒤적거리어서 찾으면 되지 다른 모듈까지 건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류의 파급 효과는 최소화할 수가 있겠죠. 근데 모듈화를 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찾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개발자들 자기가 직접 개발했는 사람들은 잘 찾겠죠.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못 찾아요. 어디 있지? 이래 찾는다고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시면 회사들은 전부 다 이러한 솔루션에 전부 다 모듈화를 다 시켜놨어요. 그거는 전부 다 연관성 있는 내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것부터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자 모듈화를 통해서 분리된 시스템의 각 기능들을 서브루틴 자 우리가 루틴 중에서도 메인 루틴이 있고 서브 루틴이 있는데요. 메인 루틴이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어떠한 이벤트 혹은 스레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작업 단위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따로 이렇게 실행시킬 수 있는 방법 병렬성 혹은 동시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메인 루틴에서 이 서브 루틴 즉 함수 메서드를 호출하면 얘가 호출이 돼서 기능적으로 수행이 되겠죠. 근데 이게 스레드로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메인 스레드가 되고 이거는 서브 스레드가 돼요. 작업 단위. 스레드가 작업 단위를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서브 루틴 혹은 서브 시스템 소프트 내의 프로그램 호출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죠? 그리고 작업 단위 스레드입니다. 이게. 등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듈화를 통해서 분리된 한 기능을 우리가 서브 루틴이라고도 하고 서브 시스템의 소프트 내의 프로그램이라고도 하고 하나의 프로세스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프로세스 즉 카카오톡이 있다. 그럼 이거는 하나의 프로그램 프로세스입니다. 근데 여기 안에는 우리가 파일 전송, 이미지 전송, 1대1 채팅, 이벤트,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 그죠? 이런 기능들이 전부 다 스레드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작업 단위.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메인 스레드, 메인 루틴과 달리 흘러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뒤에 이 내용이 나올 겁니다. 병렬성, 동시성 이런 내용들이 그러한 내용들을 의미를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군요. 자, 일단 모듈화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소중하지 않은 개념은 없다. 필요하지 않는 개념은 없다. 무조건 여기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니 공부를 좀 열심히 하도록 하자 라고 여러분들한테 가이딩을 드렸습니다. 어느 하나 섹션 하나 놓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는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